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의 톡톡톡입니다. 인승일의 톡톡톡이라고 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혼자 꽈리를 불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이정섭 선배님하고 방송을 마치면서 네다바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어요. 네다바이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네다바이는 그때 당시에 사기수법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다 사이버 범죄가 있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옵니다. 내용은 제가某某택배업체 직원인데 제가 지금 뜻밖의 부상을 당해서 제 동료가 대신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어쩌고 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그걸 누르면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자는요, 또 질병관리본부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를 접종했느냐,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눌렀다 그러면 정보가 다 새버리고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당신 아들이 납치됐다, 당신 딸이 납치됐다, 당장 1,000만 원을 가지고 뭐 어디로 와라, 전화를 끊으면 큰일 난다. 전화를 절대 끊지 말고, 왜냐하면 경찰서하고 연락할까 봐 이제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저희 시절에 아날로그 사기 수법이 네다바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정섭 선배님하고 영상을 끝마치면서 다음에 네다바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요새 형님이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 제가 2달 만에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기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1969년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저희가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때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윤우석 선생님께서 체육대회 때 자전거 대회를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전거 대회를 하는데 제가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으니까 부모님께 졸랐습니다. 자전거 하나만 사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새거 삼천리 자전거, 그때 최고의 브랜드. 그래서 그거를 아버님이 만리동까지 그걸 끌고 오셨어요. 저희 그때 집이 월곡동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전거를 받아가지고 체육대회 하기 전에 역주행을 저 혼자서 하다가 마주오는 자전거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체육대회 때 자전거 대회는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가 저한테는 일단은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12월 한 2달쯤 지난 뒤였죠. 제가 갑자기 저희 누나한테 카드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절대 안 했던 짓인데 사단이 끼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제기동에 살고 있는 누님 댁을 갔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메모를 했어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뭐 몇 번지 이렇게 제가 주소를 썼겠죠. 그러고 있는데 옆집에 대문이 열리면서 어린 아이들하고 어떤 어른이 한 분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학생 뭐 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그 어른이 황금빛 나는 시계를 하나 저한테 건네주더라고요. 학생 이거 롤렉스 맞아? 이러고 노란 금덩이 같은 시계인데 이렇게 보니까 롤렉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R 브랜드 지금 최고죠, 롤렉스. 그래서 잘난 척하고 롤렉스 맞는데요?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게 비싼 건데 내가 지금 세무서에 무엇을 알아보러 가야 되니까 시계를 맡길 테니까 자전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누님 댁 옆집에서 나온 사람이고 애들도 같이 나왔으니까 그 집 애들의 아버지인 줄 알았죠. 알았다 그러고 비싼 시계라니까 받았고 자전거를 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빨리 갔다 올게 이러더니 자전거 타고 냅다 달려가는 거예요. 냅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잠깐만 이러놓고 그 옆에 제 조카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야 혹시 저 아저씨가 니네 친구들 아빠냐? 그랬더니 삼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래? 그래서 그 자전거 달려간 쪽으로 제가 얼른 쳐다보고 경동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를 따라가는데 목소리에서 소리도 안 나와요. 발은
여태까지 제가 발이 무겁다 해도 그렇게 무거워 본 적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따라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목소리도 안 나고 발은 발대로 무겁고 12월 달이니 반코트는 걸쳤고 이건 도저히 어떻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전거는 이미 제 눈에서 한 발, 두 발, 세 발 멀어지기 시작했죠. 제 손에 남아있는 건 롤렉스 시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들고 홍릉 파출소를 갔습니다. 홍릉 파출소까지 털레털레 가가지고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순경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자전거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왜 어떻게 된 건데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를 맡길 테니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자전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오시네요. 파출소에서 첫 마디가 아유 내다바이 당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1 때 내다바이가 뭔지는 알아요? 모르죠. 내다바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야 그거 아무튼 못 찾아. 그 자전거 도망갔어.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5분 10분 뛰었으니 땀은 질질 나고 파출소까지 단숨에 걸어갔으니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바깥 날씨가 추워도 반코트 안에 몸뚱이는 천불이 나고 있고요. 파출소에서는 못 찾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순간에 가출 생각이 났어요. 아 이건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겠다.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러고 제기동에서 저쪽 월곡동 쪽으로 가면서 철도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을 제가 털레털레 걸어가면서 오늘 집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너 어디 가서 뭘 하다가 지금 들어왔느냐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나 자전거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이 시계를 갖고 있으라고 그러고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온다고. 파출소에 갔더니 엄마 내다바이라고 못 찾는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내다바이는 아니까 아이고 이걸 어떡하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큰일 났다고 이제 징징 우니까 우리 엄마가 예 너 몸 안 다친 거 다행인 줄 알아. 그까지 자전거는 또 사면 그만이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다바이 당한 거야. 걱정하지 마라. 몸 안 다친 게 다행이야. 그 다음날 아침에 롤렉스 시계를 제가 다시 한번 차분히 보는데 그 롤렉스 시계를 보시면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워낙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모델이니까. 날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돋보기처럼 볼록 나온 밑에 날짜가 돌아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날짜가 어저께 날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이거 날짜가 어저께 날짜 그대로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러더니 야 임마 이거 날짜 종이 붙인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가요 껍데기만 롤렉스고 그 뒤는 그때 당시는 어떻게 바늘이 움직여서 갔는지 모르지만 날짜 붙이는 데는 그 날짜에 종이가 붙어 있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롤렉스였습니다. 지금 사이버를 통해서 사기치고 그러는 거는 순간에 깜빡하는 순간에 모든 거를 잃을 수 있지만 그때는 다행인 게 자전거 하나 잃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통장에 돈을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지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제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가슴이 새카맣게 멍이 들었던 제 인생 첫 번째 내다바이였습니다. 두 번째 내다바이는 제가 장위동에서 살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집을 조금 큰 걸 사신다고 가게 터 있는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글로 이사를 갔는데 가게 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가게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여기 우리 구멍가게라도 하자. 이거 가게세라도 나와야지 이거 살겠냐 이러고선 세상에 장위동에서 구멍가게를 펼쳤네요.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오더니 학생 나 저쪽 세 번째 골목길에 막다른 집인데 글로 맥주 한 잔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가게 문 연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맥주 한 짝을 팔게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희 작은 누나하고 둘이서 맥주 한 짝을 들고 빽다 그 집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그 골목 막다른 골목에서 아까 맥주 시켰던 아저씨가 다시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저하고 누나한테 아니 왜 이제 와? 벌써 시킨 지가 언젠데
사람이 많이 늘었으니까 맥주 한 잔 여기다 놓고 다시 한 짝 갖고 와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구멍가게 문 열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맥주를 2짝을 팔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러고 누나하고 냅다 가게로 다시 와서 맥주 한 짝을 또 들고 그 골목까지 다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골목에 들어가지고 막다른 집을 가보니까 잔치집이 아니에요. 조용해요. 이렇게 철문으로 돼 있으니까 철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나와요. 그래서 저기 맥주 시킨 거 갖고 왔는데요 이랬더니 그 아줌마가 무슨 맥주? 그래서 아니 여기 사시는 아저씨가 맥주를 한 짝 시켜서 갖고 왔는데 오는 길에 다시 하나 더 갖고 그래서 지금 2번째 짝을 갖고 온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 맥주 시킨 적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맥주 시킨 적 없다니 여기서 시켰는데 아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지금 나 혼자 집 지키고 있는 거야 이러시는 거야. 그게 세상에 네다바이였어요. 가슴에 2번째 멍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였어요. 열받는 것 이전에 가슴이 뭉그러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맥주를 찾는다고 제가 장이동 골목골목을 한 1시간 반, 2시간은 누비다 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저 어린 시절에 나 자전거 훔쳐간 그 아저씨, 그 다음에 우리 가게 와서 맥주 훔쳐간 그 아저씨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사시고 네다바이가 옛날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방법은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남의 거 어수룩하게 거저 뺏는 거 참 나쁜 짓입니다. 오늘 옛날 얘기로 들려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